유다나의 영상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건 어릴 때 이야기야. 컴퓨터실에서 USB를 주었거든? 나는 거기에 여러 게임을 넣고 컴퓨터 시간에 하려고 엄청 신나했어. 집에 가서 USB를 넣고 폴더를 보니까 새 폴더 하나만 있더라? 뭐 별건 없고 잘 되는 것 같아서 게임을 옮기려는데 용량이 부족하다고 나오는 거야. 이게 뭔가 싶어서 폴더 옵션에서 숨긴 폴더를 해제했거든? 거기에는 완전 일기 같은 게 빼곡하게 써있는 문서들이 나왔어. 그런데 내용이 좀 이상했는데 뭐였냐면 쟤는 울다 죽은 널 고기 학교 여동생 날씨에 날아가 너 괜찮지 갈 거야 살짝 내일 이런 식으로 이상한 글이 써있는 거야. 폴더 속에 폴더가 있어서 그걸 계속 눌렀거든? 마지막 폴더에는 사람 얼굴을 스캔한 사진이 가득했어. 너무 무서워서 USB를 뽑으니까 블루 스크린이 뜨더라. 다음날 바로 기사 아저씨 부르고 포맷했지. 그때 본 사진 속 사람들이 안 잊혀진다. 이건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이다. 나는 여자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우리 학교는 동성애까지는 아니지만 여자아이들끼리 설레하고 동경하는 분위기가 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후배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좋아한다고 고백받는 일도 다반사였다. 게다가 따라다니는 후배들이 상당히 예뻤기 때문에 그 시기에 나는 상당히 우쭐했었다. 하지만 팬 중에 상당히 거북한 S라는 1학년인 후배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음침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기 힘든 아이였다. 가끔 학교 안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 애는 말없이 나를 빤히 쳐다보다가 내가 말을 걸면 곧바로 달아나 버렸다. S는 나와 친한 아이들에게 노골적으로 차가운 태도를 취하거나 알려준 적도 없는 우리 집 가족 구성원을 남들에게 자랑스레 떠벌리고 다니는 둥 점점 스토커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내 사물함에서 멋대로 체육복을 꺼내 입기도 했었다는 얘기도 돌았다. 그러다 발렌타인데이에 S에게 초콜릿을 받게 됐는데 솔직히 고마운 마음보다는 소름이 끼쳤다. 작은 상자 안에 수제 초콜릿이 들어있었는데 달콤한 초콜릿 냄새와 함께 약간의 비릿함도 느껴졌다. 냄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친구가 장난삼아 그 초콜릿을 녹여보자고 했는데 초콜릿을 녹이자 그 안에서는 실수로 들어갔다고 하기에 너무 많은 양의 머리카락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들을 둘러싼 비릿한 냄새를 풍기던 검붉고 걸쭉한 것은 다름 아닌 피였다. 나와 친구들은 그대로 굳은 채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만약 내 친구가 이 비릿한 냄새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초콜릿을 먹게 됐을지도 모른다. 이 일이 있은 후로 지금까지 나는 초콜릿을 입에도 대지 못한다. 한 여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엘리베이터 안에는 수상하게 생긴 남자가 타고 있었다. 여학생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지 않았지만 타지 않고 그냥 간다며 그 남자가 쫓아올 것만 같아 엘리베이터에 탔다. 곧이어 초등학생 꼬마 한 명이 더 탔다. 여학생은 내심 안심했지만 초등학생이 누른 층은 6층, 여학생이 누른 층은 14층이었고 맨 꼭대기층을 누른 남자가 의심스러웠던 여학생은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생각하는 것은 무리였다. 어느새 6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가 띵동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고 여학생은 생전 처음 보는 초등학생에게 말을 걸었다. 야, 너 나한테 모르는 문제 좀 가르쳐 달라고 했었지? 하지만 초등학생이 대답할 리가 없었다. 누가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거는데 대답하겠는가. 오히려 이상한 여자로 볼 게 뻔하다고 생각한 여학생은 어리둥절한 채 쳐다보는 초등학생을 보며 머리가 복잡해졌다. 바로 그때 초등학생이 말했다. 응, 근데 누나 저번에 우리 집에 뭐 놓고 갔잖아. 지금 가져가. 여학생은 가까스로 엘리베이터에서 나올 수 있었다. 안심한 여학생은 초등학생에게 물었다. 너 나 모르는데 왜 대답해 준 거야? 그러자 초등학생은 대답했다. 사실 누나 뒤에 있던 아저씨가 뒤에 칼을 숨기고 있는 거 보고 대답해 준 거야. 만약 초등학생이 남자가 들고 있던 칼을 보지 못했다면 여학생은 어떻게 됐을까? 이 이야기는 친구의 사촌 언니가 고등학교 시절에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어느 날 언니는 그날도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매일 전철을 타고 집에 돌아가는데 몇 달 동안 같은 시간대 전철을 이용하다 보니 그 시간에 타는 사람의 얼굴이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붉은색 롱코트를 입은 낯선 여자가 승강장에서부터 계속 자기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항상 전철 앞쪽에 타기에 그날도 앞쪽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그 여자도 계속 따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상한 기분은 들었지만 자기처럼 앞쪽에서 내리는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전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언니는 들어오는 전철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서다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곧이어 전철이 멈추고 조용하던 역 안은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언니가 주변을 둘러보니 자기를 따라오는 것 같던 그 여자가 자살을 한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죽은 걸 보고 정신이 아찔했지만 그에 상관없이 경찰은 언니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한 명씩 조사했고 정확한 목격자가 나오지 않아 아무도 자세한 상황을 몰랐습니다. 언니는 그 여자를 밀쳤다는 의심까지 받았고요. 이윽고 역무원이 승강장에 CCTV를 보여줬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CCTV에 찍힌 건 전철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언니 뒤에 여자가 언니를 밀어뜨릴 기세로 달려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도 언니가 책을 줍기 위해 자세를 낮추자 중심을 잃고 그 여자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건 제가 자취하면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늦은 밤 자고 있는데 핸드폰 진동 소리에 놀라 깼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울리는 소리를 무시하고 다시 자려고 할 때였습니다. 전화 안 받냐? 집에는 저 혼자였는데 중성의 남자 정도 되는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예전에 귀신이 하는 말에 대답하면 데리고 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계속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계속 말을 걸어왔습니다. 마치 제가 듣고 있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네 친구네. 진짜 전화 안 받아? 야, 전화 받으라니까? 문자라도 봐봐. 안 궁금해? 문자 오고 난리 났는데. 이런 식으로 한 5분가량 말을 거니까 무서움을 떠나 슬슬 짜증이 나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나 봅니다. 그때 그 남자가 웃으며 하는 말이 너 평소에 배 찢어지게 아플 때 많지? 왜 그런지 알아? 그 말을 들은 저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가끔씩 이유 모를 통증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리고 그 남자가 말하기를 전생에 약 먹고 뒤졌잖아 니.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날 청년 병사는 자택에 전화를 걸었다. 내일 돌아가는데 달리 갈 데가 없는 친구를 데려가고 싶어 집에서 같이 살아도 괜찮을까? 아들이 돌아간다는 소식에 기뻐 날뛰던 부모는 물론이고 말고 라고 울면서 대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 말해두고 싶은 게 있어. 걔는 지뢰를 밟아서 말이야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어. 그래도 나는 걔를 집에 데리고 돌아가고 싶어. 그 말에 부모는 며칠 동안이라면 괜찮지만 장애인 뒤치다거리는 큰일이란다. 집에 있는 동안 그 친구가 살만한 곳을 같이 찾아보자꾸나. 너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인생이 있으니까 그 친구 뒤치다거리 하느라 평생을 저당 잡히는 건 안 될 일이잖니? 모친이 그렇게 말하자 이윽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경찰에게 전화를 받은 청년 병사의 부모는 그가 빌딩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들의 시체와 대면한 부모는 할 말을 잃고 울며 주저앉았다. 해석. 아들이 전화로 말한 지뢰를 밟아 팔다리가 한쪽씩 없는 친구는 사실 자기 자신이고 아들은 자신이 다친 것을 부모가 좋아하지 않을까봐 친구로 돌려 말한 것이다. 부모가 장애인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게 된 후 충격을 받아 자살하게 되고 아들의 시체에 다리가 한쪽 없는 걸 본 부모는 뒤늦게 아들이 말한 장애인이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게 된다.
어느 평범한 한 가정집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동생이 자다가 꿈을 꾸었다. 꿈에서 동생은 엄마와 함께 길을 걷는데 갑자기 저승사자가 나타나서는 엄마를 데려가는 것이 아닌가. 엄마는 눈에 초점 없이 저승사자를 그대로 따라가려 했고 동생은 이대로 엄마를 잡지 못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울부짖으며 엄마를 잡으려 애를 썼다. 하지만 결국 엄마를 잡지 못하고 꿈에서 깨어났다.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바로 오빠 방에 가서 오빠를 깨웠다. 다나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오빠가 깨어나 물었다.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오빠, 내가 꿈에서 저승사자한테 끌려가는 엄마를 못 잡았어. 그러자 오빠가 동생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하는 말이 괜찮아, 오빠가 붙잡았어. 해석. 오빠도 동생과 똑같은 꿈을 꾸었다. 동생은 엄마를 놓쳤지만 다행히도 오빠는 저승사자에게 끌려갈 뻔한 엄마를 붙잡았다. 남편이 며칠 전부터 매일 같은 악몽을 꾼다고 토로했다. 남편의 말은 이러했다. 한밤중에 악몽을 꾸다가 일어나면 천장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날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는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넌 이제 충분히 살았지? 이제 바꿀 때야. 라고. 남편은 매일 아침 인사처럼 아내에게 상담을 했기 때문에 아내도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일어나서 그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내는 기쁜 마음에 오늘은 그 꿈 안 꿨어? 라고 물어보니 남편이 말했다. 무슨 꿈? 아내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해석. 꿈에서 나오던 가짜 남편과 진짜 남편이 바뀌었다. 평상시 진짜 남편이 아내에게 했던 꿈 얘기를 가짜 남편은 모르기 때문에 무슨 꿈? 이라고 물어본 것. 어느 추운 겨울 아침 한 남자가 공원을 걷다가 쓰러져 있는 여자를 발견했다. 가까이 가보니 여자는 피를 흘리고 죽어 있었다. 깜짝 놀란 남자는 죽은 여자의 옆에 떨어져 있는 핸드폰을 발견하고는 최근 기록 제일 첫 번째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곤 여자의 남자친구에게 여자가 죽었으니 빨리 와달라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의 남자친구가 도착했다. 여자의 남자친구와 마주친 남자는 문득 스쳐가는 기억에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해석. 남자는 남자친구에게 장소를 알려준 적이 없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죽어있는 곳을 바로 찾아왔다. 결국 남자친구가 죽였기에 바로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사건 현장 CCTV와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거의 매일 저녁 많은 사람들이 칼에 찔리는 사고가 난다고 한다. 나는 사실 정작 위험할 땐 경찰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녁 늦게 나갈 때는 항상 주머니에 칼을 넣고 다닌다.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하니까. 매일 저녁 편의점에서 야식을 사 먹는 나는 오늘 밤도 어느 때처럼 편의점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아무도 없는 골목으로 돌아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다. 혹시 괴한? 등 뒤에서 날 찌르려고? 계속 발소리가 나와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오고 있었다. 슬쩍 뒤돌아보니 뒤따라오던 놈이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나는 아무래도 위험하다 싶어 칼을 꺼냈다. 그리고 그놈이 달려들기 전에 내가 먼저 칼을 찔러 넣었다. 으악,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놈. 오늘 밤에만 벌써 괴한 4명을 잡았다. 도대체 이런 흉악 범죄는 언제 끝나려나. 해석. 매일 저녁 많은 사람들이 칼에 찔리는 사고의 범인은 주인공이었던 것.